네, 자, 우리 이제 맥락 이해에서 빈칸이 논증의 결론이 되어서 논증을 완성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에서 다뤘던 빈칸의 주제가 들어가는 경우와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항 분류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방법론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주로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답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첫 번째 그 주제가 들어가는 위치일 땐요. 지문에서 사실은 이미 주제에 대한 소스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정리만 해서 요약해서 넣는 거야. 예, 그거는 첫 번째 챕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결론을 숨긴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전제들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난도로는 이쪽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로 앞에서 전제가 숨겨져 있는 경우, 더 어려운 경우도 봤으니까 이 결론 부분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빈칸에 전제가 들어가 논증을 완성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증식을 세워가지고 해결하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린다. 근데 우리 교재엔 그래서 예제에다가 제가 다 식을 써놨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식을 쓰고 있을 순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문제를 풀 땐 머릿속에서 나중엔 암산이 되더라도 중간 과정을 빠뜨리지 말고 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암산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주먹국으로 계산하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수학에서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글을 읽고 대략 선지로 가가지고 너가 제일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건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 중에는 써보면서 선지를 보기 전에 가다반을 내는 과정. 그래서 이 맥락 이해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 제가 가다반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이번 이 맥락 사장에서. 근데 이 사장에서는 가다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선지를 보고 바로 고르려고 들지 말고 골라서 운 좋게 맞은 걸 내가 알고 맞았다라고 확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잔소리였어요. 자, 그럼 예제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자, 5급 공채 2014년도 꽤 된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우리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으며 포함된 문장에 그러므로 폭탄을 안전하게 우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빈칸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적이 폭탄을 안전하게 우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불안전 요소가 되는가? 그거를 해결을 해야겠죠. 그럼 글을 봅니다. 테러리스트가 시한폭탄을 이렇게 설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주로 보내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 자, 무게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래서 무게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게 하면서 우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주선이 지구에서 멀어짐에 따라 중력 감소할 거고 그렇다면 폭탄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결국 안전한 곳까지 도달하기 전에 폭발합니다. 중력 감소는 폭탄의 무게 감소를 촉발한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켓이 지구를 탈출하려면 엄청난 속도가 가속이 돼야 되는데 가속에 따라 무게는 증가한다. 가속에 따라 속도를 증가시키면 이제 폭탄 무게가 증가한다. 근데 어쨌든 그럼 이거는 반대 방향이지만 둘 다 폭탄이 폭발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하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지금 통합해서 얘기했죠. 그런 문제들. 그러면 이 폭탄의 무게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따르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중력에 의한 효과와 가속 운동에 대한 효과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상쇄시키면 된다는 거죠. 제로.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외부와 차단이 되면 돼요. 그럼 로켓 내부가 외부와 차단이 되면 돼요. 그게 바로 가다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차단이 되는 걸 찾았는데 없어. 차단 없어. 그러면 차단을 왜 해? 그 목적. 속도랑 그죠? 가속의 정도와 중력 감소의 정도가 딱 맞으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그것이 딱 맞게 조절하는 게 뭘까요? 지구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중력이 감소하는 만큼 가속한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를 상쇄하게 한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선지 안에 정확하게 이 증가와 감소가 서로를 상쇄하게 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답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저 차단하는데 차단에 관련된 선지가 없어서 답안 결정 못했다. 차단을 왜 하니?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빈칸이 2개였죠. 자, 빈칸 2개짜리. 자, 다음 글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빈칸을 포함한 문장 부분 먼저 볼게요. 이러는 가운데 전체 돼지의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하여 일어나는 결과값. 그 다음 밀집된 형태에서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하게 됩니다. 밀집된 형태.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합쳐서 정리하는 거죠. 네모의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변화된 축산업이 소비자들이 가축을 통해 전염병에 노출될 그 가능성을 높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소비자들이 전염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원인이 들어가야 돼. 이 결과가 이 결과를 또 초래하니까. 그래서 니은과 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자, 그럼 요거를 먼저 보고 지문 전체를 볼게요. 자, 지문 봅니다. 축산업은 50여 년 동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보면은 돼지 농장의 수가 줄어요. 돼지 농장 수. 그럼 농장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돼지 사육 두수는 늘었다 그랬죠. 그럼 농장은 줄어들었는데 기르고 있는 돼지의 수는 늘었다는 건 한 농장이 더 많은 돼지들을 기르게 되었다. 그러면 한 농장 안에서 밀집된 형태로 많은 돼지들을 기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여기서 결국에 농장당 사육돼지 두수의 증가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선지로 이땐 갑니다. 자, 선지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가다반이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1번 농장당 돼지 사육 두수가 줄었다 땡땡. 자, 그래서 1번, 2번 아웃.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살려주세요. 자, 벌써 선지 절반 치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그러니 한 농장에서 많이 키우니까 밀집되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그 안에서 병원균들의 막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염병 확산이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 축산업과 관련된 가공 과정에서도 예전에는 적은 수의 가축을 도축해서 그대로 소비를 했는데 요즘에는 도축도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도축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늘날의 개별 소비자들은 적은 양의 육류 가공 제품을 소비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돼지들끼리의 접촉을 거쳐서 그렇게 나온 제품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상황이 결합돼서 오늘날 소비자들이 더 전염병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정리하자면 결국에 소비자 한 명이 너무나 많은 돼지와 만나게 되는 거다. 돼지들끼리 만나니까. 그래서 이 니은에 들어갈 말은 3번, 4번, 5번 중에 니은. 자, 3번의 니은은 가축 사육량과 육류 가공 제품 소비량이 증가한다. 소비량 증가 X.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면 가축 간의 접촉이 늘어난다. 어디서? 도축 과정이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도축되니까. 자, 그리고 소비자도 많은 수의 가축과 접촉한 결과가 나오죠. 사실은 이게 소비자가 진짜 접촉한 게 아닌데 간접 접촉이 되는 거예요. 왜? 돼지들끼리 만났으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그 5번 볼까요? 가축 간의 접촉이 늘고 여기까지 맞아. 소비자는 적은 수의 가축과 접촉하는 게 아니지. 가축끼리 만났으면 우리도 많이 만난 게 되지. 네. 햄에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답안 4번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네, 자, 우리 맥락 이해의 마지막 유형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9급 국어, 그리고 이전에 7급 국어에서도 나왔던 유형이죠. 그리고 뭐 국회직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막 몇 개씩 내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 역시 요령을 배우고 나시면 그러면 어려운 유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이렇게 만나는 경우 수능에서 보지 못한 유형이기 때문에 당황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이 유튜브 채널 안에 배치나 배열 푸는 비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배열, 배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예시 문제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게 객관식이구나. 서술형으로 우리가 맨 앞에 머리부터 차근차근 그 다음 거 붙여나가는 게 아니라 절대 조건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선지 중에 답안을 도출하는 것이구나. 요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 내용을 좀 써봤어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푼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배열을 한다라는 건 물론 가장 아름다운 글의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가장 아름다운 글의 형태와 출제자가 생각한 형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야 배열을 해놓고 정답대로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완성도 높은 배열의 완성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걸 그러면 선지대로 5번을 읽어볼 거냐고. 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푼다? 바로 퍼즐 푸는 과정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퍼즐 중에 조각의 많은 퍼즐 같은 거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뭐 300피스짜리, 500피스짜리 이런 거 할 때 왼쪽에 맨 위에 있는 모서리부터 1열씩 맞추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완성하는 방법은 먼저 퍼즐 조각들을 색깔별로 유사한 색들끼리 뭉쳐 넣는 거죠. 걔네들은 근처에 있을 거잖아. 그 다음에 색깔별로 분류한 퍼즐의 조각들의 모양을 살펴서 쏙 들어간 위치 그리고 툭 튀어나온 위치 이런 걸 보고 끼워 넣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조립한 뒤에 그 다음에 전체 판 위에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계선에 애매한 것들을 그때 끼우면 되거든. 그러니 즉 경계선의 불완전한 판단들은 사실 선지 안에서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부터 고르려고 들어. 근데 사실 머리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확신이 안 가. 그럼 고민을 해. 그러면서 시간이 가. 그 다음 조각을 고르려고 나머지를 다 읽어. 그럼 얘를 넣어봤다 쟤를 넣어봤다 그러면서 망설여. 그러면 이게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을 빨리 맞추는 방법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조립한 뒤. 그 다음에 애매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문장과 문단을 빨리 맞추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분을 읽으면서 중심적인 내용의 키워드 체크나 이런 것들은 하되 접수거나 지시어 이런 절대적인 어떤 이 글의 앞뒤 같은 것의 힌트들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조립이 확정적으로 되는 거 절대 조건들을 찾으셔서 선지로 바로 가서 그 절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지워! 그래서 남는 선지가 답인데 검산으로 한번 읽어주고 끝내는 거죠. 자, 그럼 그 과정대로 한번 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과정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시 보도록 할게요. 예제. 자, 예제 문제는 제가 민간 경력자 채용 문제 2018년도 가책형 12번을 골랐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실 때 교재 있는 거 풀고 난 이게 약점인 것 같아 더 풀어보고 싶어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 같은 거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저라면 객관식이잖아. 선지를 보겠어. 선지를 봤더니 머리가 가, 올, 나, 올, 다야. 가나다. 그러면 가나다를 먼저 보는 거지. 근데 어떨 땐 이럴 때도 있어. 선지가 다, 라라라 이런 식으로 가로 출발 안 하고 다나 라로 출발할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착하게 지문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머리 싸움을 일단 시켜서 확정적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머리 싸움부터 시켜보는 게 먼저예요. 객관식이잖아요. 자, 근데 얘는 가나다를 먼저 읽어볼게요. 회전문의 축은 중심에 있다. 축을 중심으로 통상 4짝의 문이 계속 돌게 되어 있다. 마치 계속 열려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4짝의 문이 계속 안 또는 밖을 차단하도록 만든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열려있는 순간 없이 계속 닫혀있는 셈이다. 회전문의 원리와 결국 계속 닫혀있는 셈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로만 요약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긴 접속어나 지시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납니다. 문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 중에 회전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상하관계로 했을 때 문이 상위어, 회전문은 그 안에 포함되는 종류입니다. 문은 열림과 닫힘을 위해 존재한다. 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계속 닫혀있는 문이 무의미하듯 계속 열려있는 문 또한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문은 대부분 닫힌 구조로 사람들을 만난다. 따라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박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전문이다. 그럼 여러분 가랑 나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나죠.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로 그죠? 이 사람들을 박대하는 문의 예시로 회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전문이 왜 그러한가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 나로 출발을 할 것이다. 선생님 다도 아직 안 봤잖아요. 다로 출발할 확률이 있나 보죠. 회전문은이잖아. 그러니까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전문의 예를 들었으니 나로 출발할 게 확실하다. 자, 그럼 몇 번 선지 지워? 1번, 2번 선지는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선지를 지우고 나 뒤에 가가 오거나 다가 오는데 가다 중엔 뭐가 먼저인지를 볼게요. 회전문은
인간이 만들고 실용한 문 가운데 가장 문명적이고 가장 발전된 형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열림을 가장한 닫힘의 연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미개한 형태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가와 다는 사실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회전문이 닫혀 있다고. 근데 가에서 이야기한 걸 얘가 더 간단하게 진술을 하면서 가치평가를 덧붙였어요. 그럼 다는 여기서 이야기한 계속 닫혀있다 라는 내용에 무슨 내용을 더한 거죠? 가치평가를 더한 것. 그럼 뭐가 앞에 나오겠어? 이 얘기 뒤에 이 얘기가 나와야죠. 그쵸? 자, 그러니 우리는 나 뒤에 가와 다의 순서는 이러할 것이다. 이유는 뭐다? 여기엔 가치평가가 되어 있어서. 자, 라는 또한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또한이라는 건 대등병렬의 접속어예요. 그래서 이 또한을 두고 앞뒤는 정보의 어떤 중요도로 대등하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음 내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볼게요. 회전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회전문의 구조와 운동 메커니즘 뭐예요? 가죠. 이 가에 맞추어서 실수 없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허약한 사람 또는 민첩하지 못한 노인들이 그것에 맞출 수가 없어요. 자, 더구나 휠체어 탄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회전문은 문이 아니에요. 왜? 닫혀있기만 하니까요.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라가 가에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보다 뒤로 가면 왜 안 되는가? 다라는 왜 안 되나? 다에 뭐가 있다 그랬어? 가치평가. 근데 가치평가 뒤에 또한 해놓고 새삼? 다시 야만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Y를 다시 얘기하는 건 사실 가라를 합쳐서 야만적이고 미개한 거예요 라는 결론을 내는 것보다 아름답지 못한 구조가 되죠. 왜? 가치평가가 뒤에 일어나고 다시 사유를 얘기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답안 나왔죠? 나, 가, 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안은 몇 번입니까? 네, 바로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맥락이해에 대해서 모든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의 유제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음 카페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진짜 자세히 써놨고 근데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이 있으면 다음 카페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